인간 영혼의 신비를 풀어낸 천재 칼 융이 자기애가 사치가 아니라 삶의 핵심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잠시 당신 안에 온전한 우주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탐험되기를 기다리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광활한 공간입니다. 칼 융은 이 우주를 무의식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는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의식의 신호, 즉 결정을 내리기 전의 답답함. 감히 따르지 못할 꿈에 대한 설렘의 불꽃을 무시할 때 당신은 당신의 본질과 단절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세계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면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기애를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도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윤근 이러한 불편함이 결핍이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과 다시 연결하라는 무의식의 초대라고 말합니다. 이 여정은 거울 앞에서 동기부여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세상에 직면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칼 융의 지혜에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실에 따라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칼 융의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근 그림자를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숨기는 우리 자신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감, 분노, 그리고 판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누르는 욕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때 깊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근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빛나고자 하는 억압된 갈망, 즉 당신이 인정하기를 꺼리는 욕망이 숨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숨겨진 두려움, 즉 당신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으며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부정할 때 그것은 충동적인 반응, 불안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림자에 직면하고 판단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합하기 시작하고 그 통합은 확고한 자기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행하거나 느낀 어떤 것에 대해 부끄러웠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원했던 것보다 더 화를 내거나 말해야 할 때 침묵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은 당신을 약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더 깊이 들여다보고 숨겨왔던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한 친구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항상 열등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이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융의 그림자에 대한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이 불편함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이 친구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불안감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녀는 일기에 적고 받아들이며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작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영감을 주는 책을 읽고 잠시 접어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에너지는 변했고 친구들도 그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여 불안감을 힘의 원천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기 가르친 것처럼 그림자와 함께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노트를 꺼내 최근 불편하거나 불안했던 상황에 대해 적어보세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여기서 반응하는 걸까? 나는 어떤 두려움이나 욕망을 숨기고 있는 걸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완벽한 답을 찾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융의 기법인 적극적 상상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무의식에 접근하여 그림자 속에서 통합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주에 한번 시도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림자와 마주할 때 당신은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원리는 투사의 힘입니다.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것, 즉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사랑에 빠진다면 융은 당신이 자신에게 원하는 자질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면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 속에도 통제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투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무의식이 당신에게 비추는 거울이며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당신을 소홀히 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라고 권할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나의 어떤 면이 있는가?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러한 생각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결점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즉 다른 사람에 대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할 때 당신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자기애의 토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 사는 한 남성이 오만하고 통제적인 상사 때문에 항상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융의 투사에 대한 생각에 영감을 받아 그는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타인의 시선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사와 논쟁하는 대신 그는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서 상사와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남성이 투사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자존감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융이 가르친 대로 투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짜증나게 하거나 영감을 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나는 이 사람의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짜증나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지나치게 비판적인 성격이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세요. 융의 무의식에 대한 생각과 맞닿아 있는 이 연습은 당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때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힘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발견한 것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자신의 투사를 이해하면 세상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이 공감되고 칼 융의 지혜가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밝혀준다고 느낀다면 지금 바로 멈추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무료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클릭은 당신의 개인적인 재탄생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우리 중 수천 명이 진실된 삶을 사는 것에 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개념, 노하주기의 기술로 돌아가 봅시다. 융은 사람에 대한 애착, 기대, 두려움이 개성화, 즉 가장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지치게 하는 관계든 인생을 바꾸는 직업이든 제한적인 신념이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매달리면 에너지의 흐름이 막힙니다. 하지만 놓아주고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고 믿을 때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 보세요. 해로운 관계, 두려움, 죄책감 같은 잡초로 가득 채우면 새 꽃이 자랄 공간이 없습니다. 칼 융은 놓아주는 것이 정원의 잡초를 뽑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빈 정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곳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며 자신의 가치와 우주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괴롭히는 무언가를 떠올려 보세요. 잘 풀리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잠시라도 그것들을 놓아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리마에 사는 한 여성이 수년간 자신을 작게 느끼게 하는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파트너는 그녀의 꿈을 축소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융의 개성화에 대한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관계를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에 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락을 끊고 목표에 집중하며 늘 하고 싶었던 사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더욱 생동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개성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더욱 진정한 삶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윤기 주창하는 놓아주기의 기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을 소개합니다.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3가지를 적어 보세요. 관계, 습관, 믿음, 각각에 대해 이것을 버리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작은 가게를 하나 골라 먼저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관계라면 일주일 동안 그 사람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세요. 두려움이라면 나는 내 가치를 믿는다와 같은 확언을 적어보세요. 융의 초연함 디태치먼트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실천해보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놓아줄 때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원리는 동시성, 즉 내면과 외면의 마법 같은 조화입니다. 융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아는 내면의 깊은 부분인 자아와 일치할 때 우주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로 반응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갑자기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는 꿈을 좇기로 결심했을 때 마치 당신을 위해 마련된 것처럼 보이는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들은 당신의 내면의 용기를 반영하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듯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힘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성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직관 그리고 무의식의 신호를 믿어야 합니다. 동시성은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될 용기를 가질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고테 사는 한 남성이 몇 년간 지치게 만들던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확한 계획은 없었지만 그만두기로 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신뢰하라는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아 그는 직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오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의 열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동시성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과 일치시켜 자신의 진실과 일치하는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가르침처럼 어떻게 동시성을 삶에 초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직관과 소통해 보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내 진실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판단 없이 떠오르는 첫 번째 대답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신호들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대화, 만남,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처럼요. 융의 집단 무의식에 대한 생각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의식은 동시성의 흐름에 귀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어떤 점을 알아차렸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내면의 자아를 신뢰할 때 우주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칼 융의 지혜가 당신을 더 깊은 자기애로 이끈다고 느낀다면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무료이며 모든 구독은 당신의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장하는 공동체이며 당신도 그 일부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깨지지 않는 사랑을 키워나갈까요?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개념은 무의식의 나침반으로서의 꿈입니다. 융은 우리의 꿈, 즉 잠잘 때 꾸는 꿈과 깨어 있을 때의 갈망 모두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이자 우리의 진정성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꿨던 꿈,
눈을 반짝이게 했던 그 소망을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여행, 글쓰기, 춤 아니면 그저 자유롭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무와 기대가 가득한 삶은 종종 우리에게 이러한 꿈들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확신시킵니다. 융은 이러한 꿈을 무시하면 진정한 자신을 아는 당신의 일부인 자신으로부터 분리된다고 말했습니다. 뒤로 미뤄둔 꿈을 떠올려 보세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큰 꿈일 수도 있고 그림을 배우는 것처럼 작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그 꿈과 다시 연결되라고 권할 것입니다. 당장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갈망이 당신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단계일지라도 그 갈망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기의 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해 라고 말하세요.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사는 한 여성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가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그 꿈을 억누르다가 융의 꿈에 대한 생각에 영감을 받아 노래 레슨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타는 되지 못했지만 노래는 그녀에게 잃었던 열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자신의 꿈을 존중함으로써 자존감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가르침처럼 꿈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연습을 하나 소개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트에 내가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했을까라고 적어보세요. 완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그리고 그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작은 행동을 하나 선택하세요. 책을 읽거나 강좌를 찾거나 그 꿈을 살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융의 무의식과의 대화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내면의 불꽃과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실천해보고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공유해주세요. 꿈을 존중할 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원리는 경계의 중요성입니다. 융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자기애의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에너지가 삶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계를 넘나들도록 허용할 때, 즉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비판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경계를 정할 때 당신은 세상에 내 에너지는 소중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집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문과 자물쇠가 없다면 누구든 들어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정하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공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경계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기준을 가지고 있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당신에 대한 존중심은 커집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멕시코시티에 사는 한 남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지치게 할 때조차도 항상 친구들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융의 자기애에 대한 생각에 영감을 받아 경계를 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정 문자에 답장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부탁에는 아니요 라고 말하며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이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은 친구들은 그를 점점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칼 융은 이 남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함으로써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다고 느끼는 3가지 상황을 적어보세요. 각 상황에 대해 저는 오후 9시 이후에는 메시지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저를 지치게 하는 전화는 받지 않겠습니다. 와 같이 명확한 경계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경계를 지키겠다고 다짐해보세요. 누군가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하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융의 자존감에 대한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보호 행위는 당신의 힘을 되찾고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댓글로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이 말이 공감되고 칼 융의 지혜가 자신을 더 강하게 사랑하도록 이끈다고 느낀다면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무료이며 모든 구독은 당신의 진실된 삶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장하는 공동체이며 당신도 그 일부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할까요? 칼 융의 마지막 개념, 즉 흔들리지 않는 자기애로 가는 길로서의 개성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융은 개성화가 가장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빛, 그림자, 꿈, 두려움 등 자신의 모든 부분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안감에 맞서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자신의 직감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 자신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강해져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사랑을 깨뜨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퍼즐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경험, 모든 감정, 모든 꿈은 하나의 조각입니다. 칼 융은 마음에 들지 않는 조각들을 버린다면 퍼즐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퍼즐을 맞춘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속에서 느끼기에 매일 아침 당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을 고양시켜 주는 관계를 선택하고 당신을 빛나게 하는 꿈을 좇으며 당신의 평화를 지켜줄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보고테 사는 한 여성이 고통스러운 이별 후 무너진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개성화에 영감을 받아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탐구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는 거절하고 여행이라는 꿈을 다시 찾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고 자신감 넘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남들과 달랐고 자석처럼 매혹적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개성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워갔다고 말했습니다. 융이 가르친 대로 어떻게 자신만의 개성화의 길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의식을 소개합니다. 매일 저녁 5분씩 오늘 나는 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더욱 진정성 있게 느끼게 해준 행동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아니오라고 말했거나 꿈을 좇았거나 단순히 직감에 귀 기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즉 강하고 진실하며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세요. 융의 자기 연결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본질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주에 이 의식을 실행하고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공유해 주세요.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당신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칼 융의 지혜가 어떻게 당신의 자기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부터 자신의 투사를 이해하는 것,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부터 동시성을 요구하는 것, 꿈과 다시 연결되는 것부터 경계를 설정하는 것까지 각 원칙은 우리를 근본적인 진실로 인도합니다. 자기애는 외적인 선물이 아니라 내면의 여정입니다. 무의식에 귀 기울이고 모든 부분을 통합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이 당신의 변화의 첫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자신을 의심했는지, 얼마나 자주 타인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매 순간이 새롭게 시작하고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위치에서 살아갈 때,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여성이 될 때 세상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고 기회는 당신에게 찾아오며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다 계속해서 정신과 영혼을 강화하고
의견을 제시하세요. 자발적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나만의 버전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면 곧 만나요.